그럼 이어서 구조 개편과 관련한 공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집에 있는 학생 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문을 황정혜 기자부터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네, 연석회의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부 중진 연석회의는 집행위, 의결위, 언론연합부로 구성되며 3부 확대 연석회의는 전체 학생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중진회의와 확대회의에서 회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회의 내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중진회의하고 확대회의의 차이는 지금으로 치자면은 중앙운영위원회하고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회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급의 그 큰 회의를 매번 열 수 없기 때문에 중진회의를 매번 여는 거죠. 그 회의 내용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뭐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발의가 되면 그때그때 그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나가는 형식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의결 방식에는 좀 차이가 있게 될 건데, 표결은 기본적으로 안 하게끔 하는 거고요. 전체 학생 대표 회의자처럼 이제 사람이 많아가지고 충분히 대의성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3부 확대 연석 회의죠. 그런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각 부에서 5명씩 모여가지고 15명이서 학생들을 대표한답시고 모든 것을 투표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럴 때는 이제 합의를 통한 의결을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내용에 큰 차이는 없고 의결 방식에만 차이가 있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 구성 관련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래 연석회의는 2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3부 확대 연석회의에서는 표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연석회의의 의미와는 모순되는 표결권을 부여하면서도 연석회의라는 이름을 붙이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연석회의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는 것은 그 의결부와 집행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원수를 강제로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균일한 표결권이 양측의 균일한 표결권을 분배하기 위해서 연석회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연석회의라고 해서 항상 표결이 금지되지는 않죠. 사실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는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거기를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부 확대 연석회의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합의를 통한 의결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의결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표결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초안을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결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대의원회에 교내에 대한 전반적 표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이라는 말로는 표결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총 대의원회는 학내 사안에 대하여 학생총회 무산시 횟집 개정, 중앙자치위원회 예산심의, 탄핵 소추에 대한 표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총 대의원회가 가진 권한에 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내의 주요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 범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국정을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표결권을 갖지는 않죠. 대통령이 임원들 모아놓고 거기서 투표를 가지고 국정을 해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의결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도 의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의결이 이루어지게끔 할 생각입니다. 총학생회장이 거기서 표결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학내의 주요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당장 용어가 없어서 그런데 집행기구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의회로 넘기는 겁니다. 완전히.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대의원의 재편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대중앙위를 의결중앙위로 개칭하는 것은 총대위원회가 의결만 하는 것처럼 여겨져 본래 총대의원회가 가진 심의와 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방금 전까지 제가 답변 드렸던 것처럼 권한의 전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느낌상 감사의 역할이 축소된다고 해서 그거를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된다. 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질문 있으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총대위원회의 권리가 더 넓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넓어질 겁니다. 네, 근데 구조 개편에 따르면 지금 상권 분립 구도에서 현실적으로 언론단체는 표결권이 없으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고 치고 지금 존재하는 건 총학생회와 총대의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결부와 집행부의 인원수를 같게 하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만약에 총학생회장이 거부권을 총대의원회에게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총대의원회는 총학생회장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근데 탄핵을 소추하려면 기준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현재 견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시면은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으로 앉아가지고 총대 의장을, 국가로 치면 국회의장을 위원으로 밑에 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견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게 더 견제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총대의원의 재편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인사권을 삭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인사권이라는 것은 집행부 국장 및 차장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선발은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대의원 총회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장 인사권을 삭제한다는 것은 정확히 의장의 어떠한 권리를 삭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뭘 삭제하는지 저도 모르는 게 대의원의 측을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가 뒷부분에서는 저렇게 규정하고 인사권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지금 나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앞하고 뒤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앞쪽에서는 총대 의장이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을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뒤쪽 가가지고는 다수결로 의결을 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 도대체 지금 뭘 삭제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을 해야겠죠. 의장의 어떤 권리를 삭제한다는 것이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임명하지는 않죠. 그건 확실히 잘못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장 인사권을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고 지금의 인사권은 어떤 게 있냐면은 학생들이 그 대의원 회칙 앞면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의원들이 저 사람을 대의원으로 뽑자라고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때 대의원회 의장이 임명을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앉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사건 다 아시겠지만 김용록 같은 사람이 대의원으로 앉아 있다든가 그런 사건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권을 삭제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총대의원의 재편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원 내에서 단위별 재적 인원에 비례하여 의석을 분배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총대의원회 의석은 정원이 500인 이하일 경우에 3명, 500인 이상의 경우 4명이 분배됩니다. 정원이 500인 이상인 단위에 대해 하한선만이 존재할 뿐 상한선이 없는 것이 문제로서 이로 인해 한 학과가 지나치게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내놓은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학과 재적 인원에 비례한 의석 배분 또한 특정 단과대학의 의석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의원 전원의 표결권을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 단과대학이 권력을 가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특정 단과대학이나 단위에서 대의원을 배출을 하지 않고 공석이 많이 발생을 해서 어떤 단위는 인원수가 다 차고 어떤 단위는 의원이 안 나와서 인원수가 안 차는 경우, 이런 경우를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권력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단과대학이나 단위에서 의결권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 졸업준비위원회 생활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세 기구는 중앙자치기구로 현행을 따르고 예산 편성을 기존과 같이 총학에서 주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 편성은 총대의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졸준, 생도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은 채 예산 편성만 총학이 주도할 거라는 점에 대해 이게 과연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답변은 도 후보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됐었죠? 너무 먹고 있었어요. 제가 딴 생각 잠깐 해가지고. 동현, 졸준, 생도에게 의결권을 주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을 총학이 주도할 거라고 했는데 이가 독립적인 행동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부 후보님께서 해주시고 이번 네네. 질문은 정 후보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실 예산 편성은 의회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요. 예, 그 문장이 잘못 쓰여진 게 맞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인준을 받는 식으로 그걸 편성이라고 얘기하죠. 의회에서 편성을 하는 거를. 자치기구가 전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의결부를 나눈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한편으로는 거부권을 주고 탄핵권을 주고 서로 간섭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고리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졸업준비 학생이나 생활도서관이나 동아리연합회 같은 경우도 굳이 얘기하자면 집행부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학생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산 편성을 지금 총학생회에서 안 하고 있죠. 예, 그거를 딱히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존과 같이, 현행과 같이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예산 인준은 물론 의회에서 하겠죠. 이상입니다. 예정과 같이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 예전과 같이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여기 공약집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현, 졸준, 생도를 제외한 나머지의 예산 편성은 그대로 하되, 지금 동현, 졸준, 생도는 총학에서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일 뿐이고, 국회에서 편성하는 게 맞죠. 예, 국회가 아니라 대의원에서 편성하는 게 맞죠. 의결을 거쳐서 어떻게든 그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와야지 그걸 인준을 하는 거니까요. 결국엔 도장 찍는 거는 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편성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학은 제안만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은 공약 내에 그 추후 운영이 상시적인 기구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선거 시에만 작동되는 임시기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규모가 큰 선관위의 예산 편성에 관해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 후보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의회에서 주도하여 편성을 하게 되고 이제 상설기구 아니고 비상설기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지금 총대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관위와 별다른 차이점은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저 오빠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떨떠름하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세 개 단체가 결국에는 선거관리위원을 지정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상 맡을 사람도 없고 대의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씩 아마 지정을 하게 되겠죠. 총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 임명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걸 총학생회에서 사람을 낸다거나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단지 임명권을 총학생회장과 그리고 세 번째 단체가 가져간다는 정도로 추후에는 분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당장 그렇게 시행이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과대학 운영 연석회의에서는 표결권을 삭제하고 집행부와 의결부에 각각 거부권과 표결권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둘 이상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열어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로 표결을 할 수 없는 연석회의라는 점에서 표결권의 삭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집행부와 의결부에 각각 거부권과 표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연석회의의 목적과 모순적입니다. 삭제하려는 표결권과 부여하려는 표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연석회의의 표결권을 왜 삭제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표결권이 삭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걸 2번 적었을 뿐이고요. 집행부와 의결부에 각각 거부권과 표결권을 부여한다. 연석회의에서 표결을 하지는 않죠. 의결은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고 나중에 그 의결에 대해서 연석회의에서 합의를 한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가 될 겁니다. 거부권은 집행부가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지 연석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상입니다. 황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집행부와 의결부에 각각 있는 거부권하고 표결권은 연석회의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따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분리하고 나면은 지금도 대의원들은 총대의원 회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규정 개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규정 개정에서 의결 정족수를 단선, 경선 모두 30%로 완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어진 의결 정족수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또한 총학생회장 후보만의 최소 추천인 수를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다른 후보들의 선출 과정에 있어서 공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이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라는 게 어떤 후보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자빈 기자 말씀해 주세요. 총대의원회나 졸업준비위원회와 같은 다른 자치기구 및 단과대학의 임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추천 인수를 500명을 요구하는 자치기구는 총학생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구와는 연관이 없고요.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가 앞으로 좀 더 쉬워진다는 의미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총학생회라서 500명으로
규정을 한 것은 그만큼 총학생회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더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과대와 총학생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시점에서.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시면은 저희 한 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2팀 나왔고 재작년에 2팀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는 5년 동안 한 팀만 계속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나와버리면은 거부를 하면은 무산이 돼버리고 후보가 3팀 정도 나와가지고 이 후보하고 이 후보는 어떻게 다른지 정도는 알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한테 투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학생들한테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출마 자격을 낮추는 겁니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준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0%로 완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30%가 넘는 사람만이 뽑아도 그게 이제 총학생회가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예, 30%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학생들이 물론 총학생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학생들은 점점 더 투표 안 할 테니까 퍼센트를 낮추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배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무가 있죠. 학생들의 투표율을 끌어올려서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내년에도 과연 될지 그 다음 연도에는 5년 뒤에 과연 50%가 투표를 할까요? 인하대학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때까지 그 멀리 보고서 30%로 낮추겠다는 거지 일단 당장은 올해 투표하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요. 그 당선이 되게끔 만들자. 총학생회장이 잘 나오게끔 쉽게 당선되게끔 만들자. 그런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주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건 지나치게 이후 후배들의 학생 투표 참여율을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은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리자면은 매년 억지로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투표일 가까워지면은 후보들이 더 이상 선거운동을 안 하고 나가서 뭐 투표 막바지 가서는 이대로 가면 총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발 투표해 주세요. 반대라도 찍어 주세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된다. 예, 물론 끌어올려야죠.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총학생회장이 당선될 수 있게끔 투표율을 의결 정소수를 낮추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혜 기자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만약에 30%로 완화를 해서 그 총학생회 후보가 선거에 당선되기가 용이해졌다고 했을 때 만약에 자질이 의심스러운 총학생회 후보가 나왔는데 30%로 완화가 된 시점에서 그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가지고 만약에 당선이 된 경우 그 총학생회를 과연 저희 학생들이 신임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표를 찍어야죠. 그럴 경우에는. 투표를 보이콧할 게 아니라. 기자분들 질문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어서 추가 질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2부 구조급편에 대해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가지겠습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추가 질문이 없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청중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중 질문 시간에서는 학생 자치기구 전면구조 개편에 관한 질문만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질문은 공청회 마지막 순서에 있는 종합 질문 시간에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청중 질문은 2분, 후보자 답변 발언은 3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학우분들 중 질문 있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고 학번과 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교육과 1, 2학번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저 이번 읽어봤을 때 그 총대위원회를 갖다가 의결위원회로 확대해가지고 권한을 확대한다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 바로 그리고 또 다르게 읽어보면 대의원 선출을 갖다가 현행처럼 이렇게 그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학생 그런 자치기구를 장 선출하는 것처럼 투표를 통해 한다 그랬는데 당장 학생 투표를 통해 대의원 선출하지 않고 하기에는 어렵고 거기다가 근데 권한은 확대한다 그러면 조금 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확대하려면 학생들의 그런 신임을 받았다는 투표를 갖다가 거친 다음에야 이렇게 권한 확대가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앞서서 아까 그 우리 대학 그 대의원의 그 의석을 갖다가 단과대학에 그 맞게 분배한다 하셨는데 우리 대학은 일반적으로 공과대학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여된 인원을 전부 다 채운다 해도 공과대학이나 IT 공과대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인원수가 많으면 그만큼 표결수가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장하고 울산시장하고 표결권이 똑같을 수는 없죠. 서울시의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쪽에서도 국회의원도 더 많이 배출이 되는 거고 그런 모델을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아까 재신임 투표를 거쳐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재신임 투표를 거치게끔 하겠다는 게 이미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재신임 투표 거쳐야죠. 이상입니다. 조금 한 번. 네. 저 근데 그 아까 공과대학에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비유가 서울시장하고 울산시장을 비유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울산시장이랑 서울시는 서울시의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울산시는 울산시에 해당하는 주민들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공과대학이나 혹은 뭐 다른 문과대학, 사범대학, 경상대학은 각각의 특성이 너무 다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과대학 너네가 인원 많으니까 너네 그 의결권을 그쪽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방치하는 걸 보입니다. 소규모 의견도 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측 답변해 주세요. 다수결을 넘어서 인원수가 적은 학과에서 의원을 더 많이 배출을 해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비례해가지고 짤 생각은 없고 사실 이거는 초안 상태이기 때문에 의석 분배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안을 내서 그게 의견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대의원회에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정이 될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휴식 시간 10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10분 후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